안녕하세요. 서학리입니다. 2024학년도 5월 고3 모의고사 선택과목 해설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확률과 통계 먼저 풀어볼게요. 자, 23번입니다. 확률 계산하는 문제죠. 이런 그 합집합의 확률은 A랑 B의 확률의 합에다가 이제 교집합 확률을 빼는 거예요. 이제 여기 부분이 4 곱하기 PA 교집합 B라고 했으니까 빼주면 3 PA 교집합 B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3으로 나눠주면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24번입니다. 24번은 이항기수 문제인 거죠. x 4제곱을 만들려면 이제 각각 몇 번씩 제곱을 해줘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x제곱을 2번을 제곱을 해줘야 x 4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6번 중에서 2번을 뽑아서 제곱을 해주고 자동으로 나머지 1은 4번을 제곱을 하겠죠. 총 6번을 제곱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개수를 구해주면 15의 a제곱이죠. 여기가 30이어야 되니까 a제곱이 2고요. a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양수라서요. 자, 25번. 25번은 중복조합이에요. 약간 익숙하지 않은 그런 꼴일 수도 있는데 이런 함수값의 그 개수를 고르는 상황이고 이제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짝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4 이상 12 이하의 짝수를 적어보면 4, 6, 8, 10, 12 이렇게 총 5개예요. 5개 중에 지금 4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골라서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뽑아주기만 해도 순서가 자동으로 결정되죠.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4, 6, 8, 10, 12 중에서 4개를 뽑았다고 해볼게요. 물론 중복을 허용해서 뽑습니다. 중복조합을 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4, 4, 6, 8 이렇게 4개를 뽑았다고 해볼게요. 자동으로 이 크기 순서대로 x가 4, y가 4, z가 6, w가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순서상의 개수가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랑 같아요. 항상 확률과 통계는 다 이런 식이죠.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중복조합이라던가 그런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이제 변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개 중에서 4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니까 OH4라고 적어줄 수 있고요. 이거는 8C4겠죠. 계산을 해주면 70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6번입니다. 26번은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인 건데, 사실 이게 함수의 개수 문제라는 것도 뭐 중요한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조합을 쓰는 건지, 뭐 중복조합을 쓰는 건지, 친열을 쓰는 건지, 이것도 중요하죠. 문제마다 다 달라서 그건 문제 읽어봐야 돼요. 일단 가 조건을 보면 f1 더하기 f2가 4인데 지금 공역이 1, 2, 3, 4이기 때문에 그 함수값은 1, 2, 3, 4 중에 하나의 값이에요. 따라서 어떤 2개를 더해야 4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케이스를 좀 나누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겠죠. 뭐 다 적어보는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뭐 1, 3일 수도 있고 이제 2, 2일 수도 있고 3, 1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죠. 경우의 수인데 이 지금 경우가 지금 총 3가지가 나오죠? 그럼 이 3가지를 다 해볼 거냐? 꼭 그럴 필요는 없죠. 만약 3가지가 다 똑같다면 하나만 해서 3을 곱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 1, 2, 3번이 다 똑같지 않다면 3을 곱하면 안 되겠죠. 따로따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케이스를 나누는데 이 어떤 케이스끼리 똑같고 어떤 케이스끼리는 다른지를 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이미 다 해봐서 다른지 같은지 아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미리 알아야 계산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자, 나 조건을 보면 1이 치역의 원소래요. 그 말은 이미 함수값이 1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1이 없는 F1이랑 F2가 둘 다 2면 나머지 F3, F4, F5에서 반드시 1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1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F1이 1이기 때문에 꼭 F3, F4, F5가 1이 되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죠. 뭐 1이 아닐 수도 있죠. 이미 치역은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 3번이랑 2번으로 따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랑 세모로 나눠서 풀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F1, F2가 1,3인 거. 물론 이제 이거랑 3,1인 거랑 같죠. 그래서 2를 곱하고 시작을 할 거고요. 똑같으니까 하나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F3, F4, F5는 뭐 자유로워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죠. 뭐 더해서 이렇게 4가 돼야 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이미 그리고 1이 치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그래서 지금 공역이 1, 2, 3, 4인데 1, 2, 3, 4 중에 아무거나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건 중복순열이죠. 그래서 F3도 1, 2, 3, 4, F4도 1, 2, 3, 4 중 하나, F5도 1, 2, 3, 4 중 하나니까 이건 4의 세제곱입니다. 계산을 해주면 128이죠. 두 번째. F1, F2가 2, 2인 경우. 이제 1이 있냐 없냐로 케이스를 지금 나누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제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 이제는 F3, F4, F5가 1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F3, F4, F5가 전부 다 1이 없어버리면 1이 치역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4의 세제곱에다가 F1, F3, F4, F5가 전부 다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즉 2, 3, 4로만 나온 경우 3의 세제곱을 빼줘야 됩니다. 많이 나오는 그런 중복순열의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64에다가 27을 빼니까 37이고요. 두 개를 더해주면 165가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27번. 27번은 중복조합인데, 왜냐면 이렇게 곱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덧셈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곱한다는 거는 지수가 더해진다는 거니까 중복조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중복조합은 안 쓰더라고요. 원래 계산이 복잡해지면 중복조합을 쓰기 마련인데 나 조건이 너무 강력한 조건이라 좀 특수한 경우만 나오긴 해요. 자, 일단 10 이하의 자연수고요. 우선은 108을 소인수분해를 해야겠죠? 108은 4 곱하기 27이고요. 이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2를 인수로 가지는 경우랑 3을 인수로 가지는 경우를 따로 쪼개가지고 이제 중복조합을 쓰는 건데, 이 조건이 너무 강력한 조건이라서 서로 같은 수가 있다. 이건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겠죠? 서로 같은 수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A, B, C, D는 2나 3을 인수로만 가지는, 소인수로만 가지는 수가 돼야 돼요. 갑자기 뭐 5가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는 같은 수로 케이스를 나누면 첫 번째는 1로 같은 거, 뭐 1, 1. 예를 들어 A도 1이고 B가 1이면 1로 같은 수가 존재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2로 같은 수. 세 번째는 3으로 같을 수도 있고, 네 번째는 2 곱하기 3, 6으로 같은 수일 수 있죠. 뭐 4 같은 건 안 되는 게 4 곱하기 4면 2의 4제곱이 돼버려서 2의 제곱을 넘어가 버려요. 4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같은 수가 만약 1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A, B가 둘 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C 곱하기 D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즉 108이 되는데 그러면 C랑 D가 다 10을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10 곱하기 10이 108이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10을 넘어가지 않고서는 이렇게 곱해서 108을 만들 수가 없죠. A, B가 너무 작아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2로 같으면 좋지 않을까. 역시나 A, B를 2라고 해주면 지금 C 곱하기 D가 3의 세제곱인 걸 구하는 건데, 이거는 뭐 가능하겠죠? 뭐 3이랑 9나 아니면 이제 9랑 3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게 그 같은 수를 골라주는 것도 경우의 수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당연히. 왜냐하면 A랑 B가 둘 다 2라고 했는데 꼭 A랑 B가 둘 다 2일 필요는 없는 거고, 뭐 C랑 D가 2일 수도 있었던 거니까 4개의 수 A, B, C, D 중에 같은 수가 될, 즉 2가 될 수를 2개를 뽑아주는 거니까 4, C, 2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경우의 수는 보다시피 2개가 나오네요. 3, 9일 수도 있고 9, 3일 수도 있고. 순서가 중요해요, 이거. A, B, C가 다 다른 수니까 곱하기 2. 그래서 12가 됩니다. 자, 둘 다 3인 경우. 자, 이제 이러면 C 곱하기 D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12고요. 둘이 곱해서 12를 만들려면 뭐 1, 12 이런 건 안 돼요. 10 이하의 자연수에서 골라야 되니까 뭐 2, 6, 6이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 3, 4, 뭐 4, 3도 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게 총 4개니까 A, B 둘 중에 4개 중에서 3이 될 두 수를 뽑아주는 경우 아까랑 똑같겠죠? 4C2에다가 이게 4개니까 4를 곱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거 되게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되냐? 왜 안 될까요? 자, 왜 안 되냐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 위쪽은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왜 3이 포함되면 안 될까? A, B가 이미 3이라고 잡았고 C랑 뒤에서 또 3이 나오면 겹쳐요. 즉,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B, C, D가 뭐 3, 3, 3, 4라고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에서 A랑 B가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가 3인 경우랑 처음 문제를 풀 때 A랑 C가 3이라고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B가 3이라고 해주는 거랑 이게 실제 경우는 똑같나요? 똑같지 않나요? A, B, C가 다 3이지 않나요? 사실 이게 뭐 A, B를 먼저 3이라고 하고 나중에 C를 3이라고 하나 A랑 C를 3이라고 하고 나중에 B를 3이라고 하나 사실 다를 게 없겠죠. 똑같은 경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셀 때 카운팅을 할 때는 다른 경우로 카운팅이 됐겠죠. 왜냐하면 이미 A랑 B를 3이라고 하는 순간 이런 경우가 지금 6가지가 나오잖아요. 4C 2가지니까 A, B가 3일 수도 있고 A, C가 3일 수도 있고 A, D가 3일 수도 있고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라서 6을 곱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서 A, B가 3인 경우랑 앞에서 A, C가 3인 경우가 다른 경우로 세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뒤에 3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3이라고 A, B를 정하는 순간 뒤에 또 3이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A, B를 먼저 3이라고 했든 뭐 A, C를 3이라고 했든 이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3이고 어떤 게 4, 이게 중요한 거니까 겹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일일이 다 세야 돼요. 따로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미리 뽑아주고 시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동그라미 쳐진 경우를 생각해보면 3, 3, 3, 4 결국에는 뭐 3이 3개, 4가 하나인 거니까 부터 4, 3, 3, 3까지니까 총 4가지죠. 그래서 4가지라고 해야 되는 거고 이 위에 네모 부분은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거는 4C 2가지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경우가 2가지라서요. 더해주면 16가지라고 해야 돼요. 16가지라고. 이게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수가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실력인데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마지막 A랑 B가 6이라면 C 곱하기 D가 이제 3이 될 거고요. 그럼 아까랑 계속 똑같아요. 그러면 1, 3이나 1, 3이나 이제 3, 1밖에 없겠죠. 따라서 A, B를 먼저 골라줄. 그러니까 6으로 같을 수 2개를 미리 골라주는 경우가 사실 2가지고 경우의 수가 2가지였으니까 이렇게. 따라서 12가지, 16가지, 12가지고요. 다 더하면 40가지가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8번.
28번은 확률 문제인데요. 사실 뭐 확률은 그냥 결국에는 경우의 수로 두 번을 푸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랑 우리가 구하고자 할 부분의 경우의 수 두 가지를 구해주면 되겠죠. 일단 총 7명의 저성이 있고요. 7명의 학생이 앉는 거라서 전체 경우는 7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이제 부분을 구하는데 이제 조건 읽어봐야겠죠. 일단 1학년이 2명, 2학년이 2명, 3학년이 3명이고요. A열의 저석, 이 앞에는 지금 자리가 3개 있어요. 세 자리. 서로 다른 두 학년의 학생들만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학년이 전부 다 앉아서도 안 되고 3개의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한 명씩 이렇게 앉아도 안 되는 거고 반드시 2개의 학년이 앉아야 되는 거고요.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는 이웃해서 앉아야 돼요. 뭐 보자마자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뭐 1, 2학년이 앉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A 그 열에서 앉는 학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1, 3학년이 앉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2, 3학년이 앉을 수도 있는 건데 아까 그 27번에 했던 거 26번에 했던 거 케이스끼리 같은 경우의 케이스인지 다른 경우 수가 나온 케이스인지 미리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면 좀 편해진다는 거. 그래서 뭐 세 번째 2학년, 3학년 이렇게 또 하지 말고 다시 봅시다. 1, 2학년은 각각 2명씩이에요. 1, 3학년은 2명, 3명이에요. 근데 2, 3학년도 2명, 3명이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이랑 1, 3학년은 다른 경우가 나오는 게 맞는데 1, 3학년이랑 2, 3학년은 다를 게 없죠. 어차피 1, 3학년도 2명, 3명이고 2, 3학년도 2명, 3명이니까 이거는 같은 경우다. 묶어서 봐줘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확정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A가 1, 2학년인데 당연히 1학년을 2명을 뽑을 수도 있는 거고 1학년은 1명을 뽑고 2학년을 2명을 뽑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같은 경우겠죠? 뭐 뒤에 나오는 경우 수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2를 미리 곱하고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1학년을 2명 뽑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1학년 당연히 그냥 있는 1학년 다 뽑아주면 되고 2학년은 이 A랑 이 B 중에 누구를 뽑을지를 정해야 돼요. 그거 정하는 게 이씨 1가지. 2학년을 고르는 경우 이건 2학년. 2학년을 뽑아주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앉혀야겠죠? A열에 앉혀야 되니까 같은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는 이웃해서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명이 막 앉으면 3팩인데 무조건 1A랑 1B가 같이 앉아야 되는 거니까 뭐 전체에서 따로 앉는 거 빼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일이 같이 앉는 경우를 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1B, 1A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2, 1, 1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1, 2, 1 이렇게만 안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1A, 1B, 1B, 2A 아니면 전체 6가지에서 이 2가지를 빼줘도 되고요. 아무튼 뭐 4가지입니다. 이거는 A열에 앉는 경우.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A열에 앉는 거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B열에 앉아야 되는데 B열은 지금 3학년이 3명이에요. 3, 3, 3, 2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힘든 게 B열은 반대로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앉아야 돼요. 근데 이미 3학년이 3명이 돼버리면 3학년 3명이 절대 이웃하지 않고 이게 앉을 수는 없잖아요. 자리가 4개밖에 없으니까 2명은 무조건 이웃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이 1번 경우는 안 된다. 사실 안 되는 거 미리 알았으면 이제 이런 뭐 경우의 수를 다 안 구해봤을 것 같은데 공부도 할 겸 구해봤습니다. 두 번째, 1, 3학년이나 2, 3학년은 일단 2를 곱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3학년인 걸로 이제 경우의 수를 들어서 해보면 아까랑 뭐 똑같습니다. A열은 1학년, 1학년, 3학년이 앉을 수도 있고 1학년, 3학년, 3학년이 앉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좀 직관이 좋아야 돼요. 이 두 경우가 같은 경우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1학년, 1학년, 3학년이랑 1학년, 3학년, 3학년은 일단 달라요. 왜 다르냐면 B열에 앉는 3학년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3학년이 2명인 거랑
3학년이 1명인 거랑은 그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죠. 비열에 앉을 때. 그래서 따로 이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적어보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비열은 2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이 앉아야겠고요. 이 아래서는 1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이 앉는 거라 딱 봐도 이게 지금 다른 경우죠. 나열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 자, 첫 번째를 먼저 해보면 일단 1학년은 무조건 A, B가 다 나와야 될 거고 3학년은 이제 A, B, C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돼요. 일단 3C1. 이거는 지금 3학년을 뽑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A열에 앉을 거냐. 그 다음에 나열을 해야겠죠? 이거 1학년이 이웃하도록 앉는 거 이거 아까 이미 했어요. 이거 4가지였어요. 4가지. 그러니까 3학년이 가운데 앉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라 6가지에서 2가지 빼주는 거고요. 4가지. 이거는 A열 앉는 경우. 그 다음에 B열도 앉아야겠죠? B열은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이웃하지 않도록 앉아야 돼가지고 B열에 앉는 경우는 자 2, 3, 2, 3으로 앉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3, 2, 3, 2로 앉는 경우가 있죠. 번갈아 가면서 앉아야겠죠. 그래서 2가지 곱해주고 2, 3, 2, 3으로 앉는 경우 자체가 2학년에서 서로 자리 바꾸는 거 3학년에서 서로 자리 바꾸는 거 2팩의 제곱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3 곱하기 4 12에다가 8이니까 96가지고요. 두 번째 경우 B열 아니 이 두 번째 이거 1, 3, 3을 앉혀야 되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1학년을 일단 뽑아줘야 돼요. A일지 B일지 3학년도 2명을 뽑아줘야 돼요. A일지 B일지 그래서 일단 1학년 뽑는 경우가 2C1가지 3학년 뽑는 경우가 3C2가지 이게 1학년 그러니까 어떤 1학년이 A열에 앉을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3학년 아까랑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학년이 이웃하게 앉아야 되니까 4가지 이건 아까 A열에 앉히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앉아야겠죠. 이렇게 2학년이 이웃하지 않도록 앉아야 돼요. 이거 뭐 매뉴얼이죠? 1학년, 3학년이 먼저 앉는다고 하고 이 사이사이 양 끝과 사이사이에 2학년을 배치해주면 되는 거라 일단 1학년, 3학년 자리에 앉히는 게 2패까지 2학년을 3개의 자리 중에 2개의 자리를 골라서 나열하는 거니까 순열이에요. 3P 2가지 이게 지금 B열에 앉는 경우고요. 일단 해주면 6 곱하기 4, 24에다가 12인가요? 288이죠. 따라서 96에다가 288을 더하자 이러면은 틀리고 맨 처음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거 2가지 곱해줘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1, 3학년만 한 건데 사실은 2, 3학년일 수도 있었으니까 2를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분자입니다. 분자. 그래서 2 곱하기 384고요. 계산을 마무리 해주면 전체가 아까 7팩이었어요. 7팩분의 2 곱하기 384. 어차피 이게 약분이 될 거니까 너무 다 계산을 해줄 필요는 없고요. 약분은 어떻게 되는지만 좀 신경 써주면 되겠죠. 2는 사라지고요. 384는 3 곱하기 128이죠. 이렇게. 128은 2의 7제곱이라서 2제곱, 2 하나 이렇게 사라지게 하면 2를 3개를 약분하는 거니까 2의 4제곱,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105분의 16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9번. 29번은 뭐 중복조합이죠. 중복조합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방정식꼴로 되어 있는 중복조합. 뭐 짝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짝수의 개수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야 될 거고요. 일단 지금 이렇게 5개로 곱했는데 아무튼 어떤 그 합이 11이 되려면 홀수가 있어야 돼요. 홀수게. 왜 짝수 얘기를 안 하냐면 짝수는 홀수에다가 짝수를 더해도 홀수고 짝수에다가 짝수를 더해도 짝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짝수는 이게 몇 개 있든지 간에 이게 합이 홀수냐 짝수냐에 영향을 전혀 안 준다는 거고요. 홀수가 몇 개냐가 중요하죠. 홀수가 하나 있으면 홀수고
홀수가 두 개 있으면 짝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더해서 홀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홀수가 홀수개만 있어야 된다. 한 개나 세 개나 뭐 다섯 개나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짝수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라 나와 있으니까 뭐 짝수의 개수로 케이스들을 나눠주면 되겠죠. 짝수가 두 개인 경우, 짝수가 두 개여야 홀수가 세 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짝수가 네 개인 경우, 그래야 홀수가 하나가 되겠죠. 짝수가 세 개면 안 되는 게, 짝수가 세 개면 홀수가 두 개가 돼버려서 이게 더해서 11이 안 납니다. 짝수가 다섯 개여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줄 수 있어요. 해봅시다. A 지금 B가 짝수여야 되니까 더해서 짝수면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둘 다 짝수일 수도 있고 둘 다 홀수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짝짝일 때랑 홀일 때로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고요. 둘 다 짝수면 나머지 C, D가 전부 다 홀수가 돼야 돼요. 짝수가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A, B가 짝수면 C, D, E 중에 이제 하나가 홀수고 나머지 두 개가 짝수예요. 그 말은 얼마든지 홀 짝짝 말고도 짝홀 짝도 될 수 있는 거고 짝짝 홀도 될 수 있겠죠. 뭐 처음이니까 다 적을게요. 짝짝 홀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은 이제 C, D, E 세 개 중에서 홀수 하나를 고르는 경우랑 같겠죠. 이건 한 가지고 이거는 31가지다 이렇게. 자, 이제 그 세팅은 다 끝났어요. 그 모든 A, B, C, D, E를 다 짝수냐 홀수냐로 다 세팅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더해서 11이 되는 것만 잘 찾으면 되겠죠. 짝수 홀수가 더해서 뭐 어떤 11 이런 주목조합 꼴의 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바꾸죠. A를 짝수니까 EA 프라임 플러스 E 이렇게. 왜 A를 EA 프라임이라고 안 하고 EA 프라임 플러스 E라고 하냐면 이렇게 놔야 A가 자연수일 때 A 프라임이 0 이상이에요. 그냥 A가 EA 프라임이라고 하면 A 프라임이 1 이상이에요. A가 0일 순 없잖아요.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춰줘야 다시 1을 안 빼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팅을 처음에 할 때 바로 해주면 좋겠죠. B도 마찬가지죠. B도 짝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할 거고요. C랑 D, E는 이제 홀수니까 이렇게 플러스 1로 뭐 다 마찬가지겠죠. E도 E 프라임 플러스 1로 이렇게. 참고로 이거 하나로 지금 픽스해서 하는 이유가 짝짝 홀이나 홀 짝짝이나 어차피 짝수가 두 개, 홀수가 세 개인 건 똑같아가지고 이 다 더해서 11인 순서상 개수 구할 때는 경우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춤은 지금 네 가지거든요. 1 더하기 3이라서. 그래서 1 더하기 3, 네 가지를 미리 곱하고 시작을 할 거고요. 중복조합을 써야겠죠. A, B, C, D가 다 더해서 11이면 이걸 다 대입을 해요, 이제. EA 프라임 플러스 2, EB 프라임 플러스 2, EC 프라임 플러스 1. 다 대입을 해주면 이게 11인 거고요. 그러면 EA 프라임들이 지금 상수항이 총 7이죠? 2, 1, 1이니까요. 7 넘어가면 4고요. 그러면 이 프라임들의 합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는 OH이겠죠. 따라서 4 곱하기 OH를 하면 60입니다. 두 번째, 짝수가 4개라면 역시나 아까랑 그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A, B가 짝수이니까 둘 다 짝수일 수도 있고 둘 다 홀수일 수도 있는 건데 가 아니라 둘 다 홀수는 안 되죠. 그냥 짝수가 4개니까 이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둘 다 짝수인 것만 되는구나. 따라서 이거는 C, D가 짝짝홀 똑같죠? 짝홀, 홀, 짝짝 세 가지가 나올 거고 31이라서요. 3을 미리 곱하자. 이제 방정식 세우는 건 아까랑 아예 똑같아요. A를 짝수니까 2A 프라임 플러스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까지도 2A'2라고 할 거고, 이제 2는 홀수니까 2A'1이라고 할 건데, 상수항을 다 더하면 1이라서 총 9개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11에서 7을 뺐잖아요. 그래서 9를 넘겨주면 이 2배 프라임은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냥 더한 거는 1이에요, 1. 따라서 이거는 OH1이다. 계산해주면 15가 되겠죠. 더하면 75입니다. 자, 30번. 30번은 좀 생소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순열일까요? 이거는.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총 7개의 그 자리가 있는데요.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면, 사실 이게 뭐 정삼각형인지는, 이제 원순열인 거긴 해요. 정삼각형이라서. 아무튼 뭐 가운데 그러니까 인접하에 삼각형을 만들면 이 세 수의 합이 12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바로 가운데에 너무 큰 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죠. 가운데 너무 큰 게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뭐 7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아무리 작아도 1, 2라고 해도 1, 2, 3, 4 이렇게 채워 나갈 건데,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바로 12를 넘어가 버려요. 모든 정삼각형에 대해서 전부 다 12 이하가 돼야 되니까 가운데 수는 상당히 좀 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자, 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큰 거부터 안 되는 거부터 해보는 것보다 적어도 1은 될 거니까 1도 안 되면 다 안 되겠죠. 1을 해보고, 자, 이거 원순열이에요. 그래서 7은 큰 거부터 먼저 배치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7은 이제 미리 아무 데나 안 칩시다. 7을 이렇게. 이건 그냥 한 가지예요. 지금 원순열이라서. 7이 이제 고정되는 순간 이제는 원순열이 깨졌습니다. 그냥 직순열로 풀면 되는 거고. 6은 어디 들어가야 될까? 자, 6은 여기 3개의 자리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6이 7이랑 겹치면 안 됩니다. 바로 6이랑 7만 더해도 합이 13이 돼서 12보다 커져버려요. 안 되고, 여기도 당연히 안 되겠죠? 6은 여기 셋 중에 하나라는 거. 6이 뭐 아무데나 앉아도 괜찮을까요? 이런 게 중요하죠. 6이 아무데나 앉아도 될까? 그러니까 6이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을까? 똑같다고 생각하면 3을 곱하면 되는 거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를 따로따로 봐줘야겠죠? 똑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건 직관인데, 해보면은 좀 느낌을 얻을 수 있죠. 사실 이제 뒷부분 어떻게 나올 건지 좀 미리 대충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다는 거 알 수 있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6이 여기 앉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자리에 5가 앉아야 돼요. 점점 큰 거부터 안 치는 게 좋습니다. 5가 어디에 앉을 수 있냐면 5는 이 7이랑만 안 붙어 있으면 돼요. 7이랑만. 왜냐면 7이랑 붙어 있으면 이미 7 더하기 5가 12가 돼버려서 가운데가 1이니까 합이 13이 돼버려요. 여기만 안 앉으면 되고, 6이랑은 인접해서 앉을 수도 있겠죠? 6이랑은. 6, 5, 1은 합이 12라서 가능하죠. 5는 뭐 이렇게 두 가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5가 앉는 경우. 이건 아까 6이었어요. 6. 이거는 5. 그 다음은 6, 5가 앉았으면 지금 이런 상황일 건데, 나머지는 이제 뭐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죠. 3, 2, 1은 4, 3, 2는 작은 수니까 아무렇게나 앉아도 합이 뭐 12를 넘어갈 걱정 안 해도 되겠죠? 3팩토리얼이다. 그래서 36까지고요. 두 번째. 가운데 2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점점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가운데 수가 1보다 큰 수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아까는 됐던 게 이제는 안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뭔가 더 제약 조건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7이 앉으면 6은 여기 세 가지 앉을 수 있는데 이제는 6이 여기 아무데나 앉아도 경우의 수가 다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6은 여기 가운데 앉을 수 없어요. 왜? 이제는 5는 6이랑도 이웃할 수 없어요. 아까도 7이랑은 이웃할 수 없었던 거고 이제는 가운데 6이 들어가면 여기가 6이라고 합시다. 여기 5가 들어가면 6, 5, 2 해서 3이 12, 합이 12를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6은 5랑 이웃할 수 없기 때문에 6은 한가운데 앉을 수 없구나. 양 옆에 앉아 합니다, 무조건. 이제 이거는 7 안 치고 6을 안 치는 경우가 두 가지. 아까랑 벌써부터 바뀌었죠? 자, 6이 여기 앉는다고 하면 5는 어디 앉아야 될까요? 5는 여기 앉을 수 없겠죠. 여기 둘 중에 하나에 앉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7이랑도 이웃할 수 없겠죠? 5는 여기밖에 안 되네요. 5는 한 가지. 5. 자, 이렇게 6, 5, 7이 앉으면 4랑 3이랑 1은 뭐 아무데나 앉을 수 있을까요? 역시나 그것도 그렇진 않아요. 좀 조건이 까다롭죠, 점점. 왜냐하면 6, 7, 4 이렇게 앉을 수 없고 제일 작은 거랑 6, 5 사이에 4가 앉아야 이렇게 더해도 12, 이렇게 더해도 11 해서 12 이하가 되는 거지. 만약 4가 이런 데 앉아버리면 7, 4, 2 여기 7, 4, 2 해서 13이 돼버립니다. 그럼 안 되겠죠. 4는 무조건 여기 앉아야 된다. 3이랑 1은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로 엄청 줄어드네요. 세 번째. 이미 네 가지밖에 안 나오는 순간 좀 느낌이 왔을 것 같은데 가운데에 3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운데 3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6, 7, 5는 무조건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면 안 되는데 6이랑 5 그나마 제일 작은 거 7보단 6이랑 5가 작죠? 사이에 4가 들어가면 6, 4, 3 해서 13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따라서 답은 40입니다. 자, 여기까지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적분에서 이어서 뵙겠습니다. 자, 미적분 23번 뭐 이계도함수 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네요. 자, 이계도함수 두 번을 미분해 주려면 일단 한 번 미분하고요. 2 코사인 2x 이제 속함수 미분을 해줘야 돼요. f2'x는 마이너스 4 사인 2x 라서 f2'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4겠죠? 답은 1번이고요. 24번 급수죠? 그래서 급수는 지금 무한 시그마인데 무한 시그마는 리미트 시그마로 고치는 겁니다. 문자를 K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좀 정리를 해주면 지금 한 칸 차이 두 개가 한 칸 차이면 이게 다 소거되고 맨 처음 거랑 맨 마지막 거만 남습니다. 이런 시그마 계산 같은 것도 잘 해주면 좋겠죠? 처음 거는 K2를 여기다가 대입한 거. 즉, K 플러스 1보다는 K일 때가 한 칸 전 항이니까 더 작은 항에다가, 더 앞에 나오는 항에다가 K2를 대입해주면 A1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K가 N일 때가 제일 크니까요. 제일 큰 거는 뒤쪽 항에다가, 더 큰 번호의 항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이제 이게 3분의 2다. A1은 아까 첫 장에 1이라고 했어요. 1이고요. 이 친구의 극한을 구하면 되는 건데 AN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의 1차식이겠죠?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의 1차항 계수는 공차가 됩니다. 공차가. 이것도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등차 수열의 1차항의 계수는 공차다. 따라서 이거는 1차분의 1차,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차항 계수의 비로 푸는 거일 텐데요. 분모 an 플러스 1의 최고차항 계수가 d니까요. d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d가 3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25번. 25번은 함수의 극한 문제죠. 뭐 지수함수 꼴로 나올 거겠죠?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이니까요. P를 이렇게 잡아주면 PQ나 이 OQ를 FT랑 T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PQ는 루트
ft-t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죠. 다음 OQ는 그냥 ft죠. 이 둘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게 같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지금 ft를 구하려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개해서 이게 넘겨주면 마이너스 2t ft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ft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ft를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극한을 구할 수 있겠죠? 물어보는 게 지금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분의 ft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t분의 ft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2t 제곱분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부분이 2분의 1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2가 되겠습니다. 답은 2분의 5. 답은 4번이겠죠? 26번. 이건 수열의 극한이죠? 등비수열의 극한. 이렇게 등비수열이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단순히 뭐 x나 그 x분의 4가 1보다 크다 작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x랑 x분의 4 둘 중에 뭐가 더 크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어떤 등비수열의 최고차항 계수 b로 갈지를 정할 수 있는 거라서 둘 중에 더 파워가 센 친구를 이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주면 첫 번째 x가 x분의 4보다 클 때, 두 번째는 x랑 x분의 4가 같을 때, 세 번째는 x보다 x분의 4가 더 클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고요. x제곱이 4보다 큰데 지금 양수에서만 정의가 된 거라서 이건 정리하면 x가 2보다 큰 거고요. 이건 x가 2일 때고 이건 x 2보다 작을 때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주면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x가 x분의 4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최고차항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x고요. fx가 만약에 x가 2일 때면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죠? 그래서 그냥 바로 분모분의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로 이거 다 합쳐서 생각하면 되고 뭐 헷갈리면 그냥 x에다 2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2의 n 플러스 1 2의 n제곱 2의 n제곱 플러스 2의 n 플러스 1 1이겠죠? 자, 세 번째 x가 2보다 작으면 x분의 4가 더 커요. 즉 x보다 x분의 4가 더 크니까 이 친구를 최고차항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계수 b가 지금 x분의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수를 해주면 4분의 x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각각 이 친구들이 이제 이거 뭐 그림을 해도 되고요. 어차피 식을 구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바로 x마 3 다 이게 x마 3이랑 같을 때 그 x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이때는 x가 3이고요. 항상 이 구한 x값을 케이스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건 x가 2고요. 딱 맞죠? 이거는 3에다가 7분의 4를 곱하는 거라서 7분의 12죠? 따라 3개를 다 더하면 5 더하기 7분의 12라서 7분의 47이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7번입니다. 그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dy dx가 그 맥에벤스 미분으로 표현돼가지고 이렇게 g 프라임 t 마이너스 1, 그다음에 g 프라임 t 플러스 1, t가 3일 때, 따라서 결국에는 그 g 프라임 3을 구해야겠죠? 문제를 풀 때. g 프라임 3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g3을 구하자. g3이라는 건 fx의 함수값이 3이 나오는 x값을 말하는 거예요. x의 1대입해야 3이 되겠죠? 이거는 f 프라임 1분의 1이다. 4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7분의 7이 아니죠, 지금. 4분의 1에다가 1을 더하는 거니까 5분의, 그러니까 4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답 5번이고요. 28번. 28번은 뭐, 딱 문제를 보고서 어떤 느낌인지는 좀 감이 안 오는데, 일단 식정리를 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조건을 먼저 해결해 봅시다. 가조건. 첫 번째, fk부터. fk가 0이라서요. a sin kx 마이너스 코사인 k가 0이고요. 그 다음에 gk. 이게 0인데, 이거는 좀 바로 정리가 되죠. 왜냐면, 이게 0이어야 돼요. 그래서 k가 2분의 b가 돼야 되는구나. 하나 조건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두 번째, 나는 이제 이거를 그 곱함수 미분을 쓰긴 해야겠죠? fgx를 통째로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하면 이런 식이고요. EFX.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할 때, 그 F랑 GX를 다 이제 깡으로 다 대입해가지고 직접 그 미분하고 뭐 곱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뭔가가 정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드시. 어떤 유의미한 좀 간단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리가 돼야 되니까, G'이 어떻게 나올지에 좀 주목했는데요. G'X가 이거잖아요, 지금. G'X가 뭔가 좀 GX 원래 자기 자신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가 지금 여기서 G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GX 플러스 1이라서 2GX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이 G'X 자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뒤에 우변에 이 fx를 줬는지도 알겠죠. fx 곱하기 2, 그 다음 우변도 이 fx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gx로 다시 묶어주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f'x 플러스 2fx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gx가 0이거나 이건 아까 했죠? 이건 아까 k였어요, k. 여기 위에서 같은 열린 구간에서 gk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했으니까 gx는 0에 실근이 k란 말이니까 k가 아까 2분의 b였잖아요. 두 번째가 이거. 이건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fx가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의 해를 구하는 건데 사실 이거 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같이 엮어서 보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뭐 가 조건을 보고 바로 알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항상 코사인이랑 사인이 같이 나오면 탄젠트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이항시키고 양변의 코사인을 나누면 탄젠트 k가 a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뭔가 그런 식으로 탄젠트로 조금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묶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요. 따라서 나눠주면 탄젠트 x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분의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모든 해의 합이 4분의 파이라는 걸 써줘야 되거든요. 이미 여기서는 해가 2분의 b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서는 해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b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뭐 해가 한 개만 존재하냐 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열린 구간을 그 길이가 파이로 준 거라서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잖아요. 그럼 이 파이 한 주기 사이에서 이제 이 그 실근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두 개가 나올 수가 없겠죠. 파이를 넘어가야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실근은 하나만 존재한다. 이걸 만족하는 x는 한 개. 따라서 이렇게. 그 말은 즉슨 이거란 얘기죠. 이거란 얘기인데, 아까 우리 탄젠트 2분의 b를 구했죠. 아까 탄젠트 2분의 b가 a분의 1이었잖아요. 여기 k가 2분의 b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 이용해서 결국에는 덧셈 정리로 나오긴 하네요. 덧셈 정리를 해주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따로 해볼게요. 자, 덧셈 정리를 써주면 이렇게 나오죠.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게 이거랑 같다. 그래서 서로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정리해주면 이제 a를 구할 수 있겠죠. a를 구하면 탄젠트 b도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당황할 수 있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약간 당황을 했었는데, 항상 뭐 a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 탄젠트 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탄젠트 b를 구해봐야죠. 탄젠트 b는 아까 했던 탄젠트 2분의 b의 그 배각 공식이라서 배각 공식을 써주면 a분의 2 1-a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친구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약간 식정리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3a 제곱 마이너스 3이 2a예요. 그 말은 a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3분의 2a라는 거라서 결국에는 a를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3이라고 나오네요. 답은 2번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9번. 29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길이가 3인 건데 3등분이라서 1, 1, 1. 원의 반지름이 1이라는 거라서 이것도 1, 1이고요. 일단 저는 처음에 이거의 길이가 같다는 거에 주목해서 중선 정리를 사용을 했어요. 조금 뭐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알고 있는 거를 굳이 안 쓸 이유는 없는 거니까 중선 정리를 해주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로 그 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선 정리 써주면 L의 제곱, 그 다음에 F세타의 제곱. 이게 2 곱하기 이거랑 이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를 만들었네요. 우리가 물어보는 건 F 프라임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1번의 식을 이제 미분을 해주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물론 이제 이 L도 지금 세타에 대한 함수일 거예요. EL, DL, DT, D세타 는 0. 그래서 이 F 프라임 세타를 구하려면 많은 걸 알아야 되긴 해요. 일단 L 값도 알아야 되고, 물론 이제 세타가 세타 제로일 때 L 값인 거겠지만 L도 알아야 되고 DL, D도 알아야 되고 그때 F 세타도 알아야 돼요. 자, 해봅시다. 일단 L이랑
F세타에 대한 식이 있긴 한데, L도 그 세타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L도 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사실 뭐 L을 구하려고 하고 싶진 않고요. 어차피 우리는 그 DL, D세타나 뭐 L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만 정리해도 됩니다. 이렇게. 굳이 이걸 다시 넘겨서 뭐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미분을 안 해도 돼요. 루트 미분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제 2번 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또 통째로 미분을 하는 거죠. 2번을 통째로 미분을 하면 양변을 미분하면 4 dl d세타 코사인 4l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2l dl d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해봅시다. 자, 세타 제로일 때 지금 상황을 보는 건데 그때 코사인 세타가 뭐 세타 제로지만 이게 8분의 7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알면은 여기다가 2번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L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2분의 7L이 3 플러스 L 제곱이고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2랑 2분의 3으로 되나요? 그래서 L은 2 또는 2분의 3.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당황을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하나가 음수라면 당연히 음수는 길이일 수 없으니까 안 된다고 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여기다가 지금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여기 끼인각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지면 삼각형이 하나로 픽스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두 변이랑 끼인각이 아닌 각이 주어져 있어가지고 삼각형이 하나로 픽스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두 변의 길이가 2랑 1이고 한 각이 세타인 삼각형은 이것도 있어요. 여기도 1 아닌가요? 2죠. 세타죠. 똑같죠. 그래서 이 삼각형일 때도 L이 나오는 거고 이 삼각형일 때도 L이 나오는 거라서 지금 더 여기 멀리 있는 점을 지금 잡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L은 둘 중에 더 큰 값이 되어야 한다는 거. 만약 여기가 이제 문제에서 P였으면 더 작은 값을 받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 택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세타 제로일 때 L의 값은 2였다. 그냥 L의 값을 알아야 이제 여기를 구합니다. 이거 하나 구했어요, 일단. 그 다음에 L의 값을 구하면 그때의 F세타도 구할 수 있죠. L이 2면 다시 1번에서 L의 제곱 플러스 F세타의 제곱이 10이었으니까요. 4 플러스 F세타의 제곱 이 10이니까 F세타는 루트 6이네요. 이때 F세타는 루트 6입니다. 여기도 구했죠? 마지막 이것만 구하면 돼. 이것만 마지막 DL D세타만 그럼 어떻게? 뒤에 D스타가 나와 있는 거에다가 써야죠. 나와 있는 거에다가. 즉, 마지막은 2번을 미분한 거에서 나오겠죠. 4 곱하기 DL DT. 코사인 세타 8분의 7. 4L. 2죠? 8.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8분의 루트 15. 4의 DL D세타. 이거 정리해주면 이제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요. 마이너스 15 루트 15고요. 4 곱하기 8분의 1이에요. 2 곱하기 dl d세타. 따라서 dl d세타는 마이너스 2 루트 5이고요. 이제 끝낼 수 있겠죠? 이거 1번을 미분한 식 이제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기서 이 L은 우리 다 구했어요. 이제 이 L은 4 dl d스타는 마이너스 2분의 15
F세타는 루트 6. F'은 이제 구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F세타는 8루트 15를 2루트 6으로 나누는 거예요. 정리를 조금 해주면 루트 2분의 4루트 5가 되네요. 따라서 이 친구를 제곱을 해주면 40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30번은 이제 등비 급수 문제인데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작년 9월 모의고사, 작년 6월 모의고사 30번?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것보단 조금 쉬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왜냐하면 좀 직관이 중요한데 일단 지금 수열이 등비 수열인데 당연히 공비가 마이너스 2랑 1 사이겠죠? 수렴해야 되니까. 이게 절대값이 이게 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점점 작아져요. 그 말은 이게 처음에는 절대값이 알파보다 크다가 나중에는 알파보다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 계속 알파보다 작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여기 이미 케이스를 두 개를 줬다는 것 자체가 아래에서 위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bn이 처음에는 절대값 알파 n이 꽤나 크니까 마이너스 an분의 5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 뭐 경계가 있겠죠? 절대값 an이 알파보다 작아지는 순간 계속 1보다 작은 공비를 곱하면 당연히 계속 작아져요. 그러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an으로 바뀐다 이거죠. 이 경계를 잘 찾을 수 있냐 이게 좀 핵심이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조건을 정리해보면 이게 이제 4고요. 나조건이 중요한 건데 자, bn분의 an을 얘기를 합니다. bn분의 an. 이건 둘 중 하나예요. 만약 bn이 an이라면 그냥 1이고요. bn이 여기 마이너스 an분의 5라면 역수를 취해서 an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an의 제곱이겠죠? 따라서 1이랑 마이너스 5분의 an 제곱. 이거 음수라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한다는 거는 언제 최소냐면 계속 이거 처음 시작이 이거예요 원래. 계속 이 마이너스만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게 bn분의 an이 1로 바뀌면 계속 1을 더해 나가는 거라 점점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어떤 합이 최소가 된다는 거는 딱 음수까지만 더했을 때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이 딱 p까지가 그러니까 즉 시그마 n이 1부터 p까지 bn이라는 게 앞에 있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an분의 5가 된다는 거고요. 이게 51. 그 다음에 n이 p 플러스 1부터는 이게 딱 p에다가 경계였으니까 이제는 bn이 an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bn분의 an이 1이었으니까. 그래서 bn 대신에 an으로 이렇게 무한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bn인데 n이 p 플러스 1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bn 자리에 이렇게 an을 대입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64분의 1이다. 이걸 정리해 줘야겠죠? 자, 첫째 항은 a1분의 5고요. 공비가 r분의 1일 거예요. 이게 51이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첫째 항 a1에다가 r의 p제곱 1-r 이게 64분의 1. 이렇게. 자, 이 친구랑 연립을 해주면 지금 r의 p제곱을 곱했는데 4가 64분의 1이 돼버렸어요. 그 말은 256분의 1이라는 거겠죠. 이렇게. 이미 여기서 r은 좀 뭐 2의 거듭제곱 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p가 자연수니까요. 좀 더 계산을 해보면 여기 위에다가 다시 대입할 수 있죠. 그럼 위의 식은 마이너스 a1분의 5. 자, 이 친구가 이제 256이에요. 마이너스 255. 51. 이렇게 정리되는 것도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A1분의 25 플러스 이게 1-R분의 1. 여기서 A1이 지금 4의 1-R이니까 연립하는 거예요. A1 자리에 4의 1-R을 대입해주면 아무튼 이거 이제 풀면은 R을 구할 수 있겠죠? 25R은 정리하면 플러스 4분의 17 따라서 R은 4랑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R이 마 4면 안 돼요. R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였었죠. R은 마 4분의 1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R을 구하면 뭐 끝났죠. A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A는 4 곱하기 1-R이었으니까 4분의 5겠네요. 자, 답. 32 곱하기 A3 플러스 P인데 A3은 A1에다가 16분의 1을 곱한 거고요. P는 아까 P 이거죠, 이거. 그래서 마 4분의 1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256분의 1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P는 4겠죠? 그래서 4. 계산해주면 10에다가 128이라서 138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24학년도 5월 모의고사 미적분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유입니다. 2024학년도 5월 고3 모의고사 기하 선택 과목 해설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23번은 쌍곡선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죠. 공식. 이제 점근선 공식을 아냐고 물어보는 건데, 점근선은 이제 A분의 6이에요. 이게 기울기 2라서 A가 3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24번은 벡터의 크기, 벡터의 내적을 물어보는 건데, 벡터의 크기네요. 방향이 같은 벡터군요. 방향이 같은 벡터라서, 이제, 여기서, 그 크기를 구할 때 바로 이렇게 찢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B는 A의 크기에다가, 잠깐만요. 이렇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을 해주면, 내적 대신에 크기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건데, 이제 A의 크기를 알죠. 이렇게 나와서, B의 크기에 대한 2차식이 나와요. (27) 4분의 27이네요. 따라서 B의 크기는 마이너스 2분의 9랑 플러스 2분의 3인가요? 따라서 B의 크기는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25번은 타원의 접선 공식을 물어보는 거죠. 일단 타원 위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x제곱 대신에 x1, x를, y제곱 대신에 y1, y를 대입하죠. 따라서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y1분의 x1이 될 거고요. 이거랑 PQ의 기울기 곱이 1이니까 PF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 1이 된다.
계산을 해주면 이게 1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C를 구할 수가 있죠? C가 1이죠. 그래서 C 대신에 1을 대입해서 X를 구해주면 X가 3분의 2가 됩니다. 이제 Y1은 그 P라는 점이 타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타원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에 9분의 4 플러스 Y1의 제곱이 1이죠. 그래서 Y1의 제곱은 9분의 7이죠. Y를 구할 필요가 없이 문제에서 X1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을 물어봐가지고 9분의 4 플러스 9분의 7이 됩니다. 9분의 11이겠죠? 답은 1번입니다. 26번. 26번은 쌍곡선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초점이 나와 있고요. 그 주축의 길이가 2a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PF랑 QF가 같다고 했어요. 당연히 지금 P랑 Q가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초점까지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다라는 그 공식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PF를 우리가 네모라고 잡아주면 네모 이 길이들을 만들 수 있죠. PF가 8이고요. PQ가 8이고 자 여기 PF'의 길이가 네모랑의 길이 차가 2a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네모에다가 2a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여기 QF'은 네모 플러스 2a에다가 8을 뺀 거죠. 네모 플러스 2a에다가 8을 뺀다. 그럼 또 여기 QF를 구할 때 QF에서 QF'을 빼주면 2a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여기 길이는 2a를 더 더해주면 되겠죠? 더 커야 되니까요, 지금 그림상. 이렇게. 근데 문제가, 이 PF랑 여기 QF가 같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다고 해주면, 네모 플러스 4a 마이너스 8이랑 네모가 같으니까 a가 2겠죠? a가 2면 이제 주축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 a가 2면 여기서 그 c를 구할 수가 있어요. c가 a제곱 플러스 16의 루트 씌우는 거일 텐데 a제곱이 4니까 이건 2루트 5고요. F'의 길이는 EC를 말하는 거니까 4루트 5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27번. 27번은 포물선. 포물선 문제인데 사실 뭐 두 가지 중 하나죠. 정의 문제든가 아니면 뭐 접선 문제든가 둘 중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생소한 이런 표현이 주어져 있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접선 문제긴 해요. 좀 약간 예전에 좀 2020학년도 정도에 자주 좀 나왔던 유형인데 자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포물선이 나오고요. 이제 x-2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P가 있는데요. 그 P랑 x-2 사이 거리를 K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그 직선까지 거리가 K가 되는, 즉 다시 말하면 그 P랑 직선까지 거리와 같은 점이 두 개가 더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PQR이랑 사실 말이 두 개가 더 나왔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세 개예요. P도 있었으니까 PQR과 이제 직선 y는 이 사이의 거리가 k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y는 x-2 사이의 거리가 k가 되는 점이 3개예요, 3개. 그래서 어디에 있길래 3개가 나올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예를 들어서 하나 해봅시다. P가 이 정도로 있다고 하면 거리가 이거겠죠. 그럼 이게 이 거리를 가지는 직선이 그 두 개가 나와요. 항상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이제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죠. 평행한 직선이라서 이렇게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그 y는 x-2랑 거리가 일정합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보면은 지금 이 포물선이랑 만난 점이 여기 말고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 말은 이 모든 점에서 다 y는 x-2랑 길이가 다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4개가 나와버리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3개가 나오려면 좀 특이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항상 그럴 때는 접할 때죠. 접할 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접할 때, 그 다음에 반대편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 둘, 3개가 나온다. 사실 어디가 P고 어디가 Q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3개가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뭐 PQR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거 기울기가 지금 1이니까 평행한 직선을 이제 평행이동 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물선의 접선 유형이고요. 기울기가 주어진 포물선의 접선 유형이구나.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 이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1x, 그 다음에 n분의 p죠? 1이구나 이렇게. 그냥 y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가운데가 x-2니까 여기는 y는 x-5겠네요. 3칸 차이죠. 이제 문제가 PF랑 QF랑 RF를 다 구해라 물어보는 거죠. 일단 여기는 사실 뭐 접하니까 바로 그 접점을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잡긴 했는데 접점을 구할 거면 접점 위에 공식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x1, y1이라고 하면 포물선에서 접선의 방정식. 근데 이거의 기울기가 y1분의 2니까 이게 1이고요. y1이 2가 돼야 되고 x1은 여기 대입하면 1이겠죠? 그래서 p는 1,2구나. 따라서 pf의 길이가 2가 나오겠죠? 초점도 1,0이에요. 두 번째. 이제 이거는 두 번째는 QR인데, QR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거랑 포물선 연립을 해야겠죠? 연립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생각했던 거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 P처럼, 이 좌표를 이렇게 뭐, 얼마 콤마, 뭐 얼마 구해가지고, 이제 F랑 이 거리를 보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은 쉽지 않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포물선 정의를 이용해야죠. 포물선 정의 문제일 거니까. 포물선 정의가 뭐였어요? 포물선 위의 점은 그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랑 이 거리가 그 준선까지의 떨어진 거리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하면 준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x1에다가 2를 더하는 거고, 아래서 준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x2에다가 2를 더하는 거라서 QF 플러스 RF는 꼭 이게 뭐 Q랑 R의 좌표를 다 구해가지고 F랑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지 않아도 준선까지 거리로, 즉 x1 플러스 1에다가 x2 플러스 1 이렇게 근과 기수의 관계로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x1이랑 x2일 테니까 두 근을 더하면 14죠, 지금. 14. 그래서 이거는 16이겠네요. 따라서 PF에다가 16을 더한 셈이고, 아까 PF가 2였었죠? 2 더하면 18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8번. 28번 벡터 문제예요. 벡터의 그 자취를 구하는 문제인 건데, 이게 막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고 딱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선 문제 상황을 파악을 하려면 그려보는 게 낫겠죠.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고 하자. 뭐 아무렇게나 평행한 직선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L1, L2. 그리고 이제 AB가 있겠죠. 뭐 일단 아무렇게나 그립시다. 처음에 모르니까. 뭐 이렇게 AB가 나온다고 하면 길이가 5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직선 L 위에 또 C랑 L2의 점 D를 또 잡을 수 있어요. 이것도 뭐 맘대로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해주면 CD.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구해야 될 벡터는 이거예요. 4AB에다가 CD를 빼라고 하죠. 이거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일단 이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4AB에다가 CD를 빼자. 일단 지금 시점도 뭐 다른 상황이라서 빼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덧셈으로 고쳐가지고 보겠습니다. CD는 플러스 DC라고 생각을 하고 4AB도 4배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B를 이렇게 4배를 늘려가지고 이 정도 쓸까요? B'이라고 해주면 4AB 대신에 AB'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이런 DC 이런 상황 이것도 이렇게 좀 옮겨가지고 자 평행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 B가 지금 이렇게 쭉 B'으로 즉 4배만큼 해서 왔으니까 이런 또 평행한 직선 위에 있을 거고요. 이제 그 종점이랑 시점을 맞춰줘야 돼요. AB'의 종점은 B'이고 이 DC라는 벡터의 시점은 D니까 D를 B'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맞춰줍시다. 이렇게 역시나 그럼 이 C' 새로 이동된 이 종점도 아까랑 평행한 직선 위에 있겠죠? 이렇게 L2', L1'인 거예요. 굳이 이름을 붙이면 이것도 이제 B', C'으로 고칠 수 있어요. 따라서 한 번에 이어줄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는 그냥 AC'이구나. 이렇게. 쉽게 말하면 C'은 지금 L1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제 C'이 막 L1'을 움직여요. 실제로 이제 얼마든 이 벡터도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C'도 마음대로 L1' 위로 움직인다. 그래서 최소값일 때는 이때가 최소겠죠? 이때가 이게 12다. 자, 이제 최소일 때 벡터 CD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거리 D랑 지금 구해야 될 게 두 개예요. 일단 중요한 게 지금 4배를 해서 B'을 만든 거라서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기 길이는 이제 20이죠, 20. 여긴 20. 4배 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이거는 20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여기 12가 있는 길이가 중요한 거니까 AH라고 해줄게요. AH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의 길이는 15겠죠. 4칸 중에 지금 3칸이에요. 그러면 12, 15니까 여기는 9겠죠? 이렇게. 그래서 D는 지금 3칸이에요, 3칸. 하나, 둘, 3칸에서 12가 나오는 거니까 D는 4겠죠. 3D가 12니까요. 그 다음에 CD의 크기. CD는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CD는 여기. 그러겠죠? 이제 C'이 지금 여기 H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 구하면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가지고 해줘야겠죠. 여기 길이는 D니까 4고요. 여기 길이는 9대 12겠죠? 3대 4니까. 따라서 이 B', C', 이거의 크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CD가 되는 건데 이게 1대 3대 루트 10이죠. 근데 4대 12대 4루트 10 이렇게
따라서 D가 4고요. CD의 크기가 4루트 10이었으니까 이거는 16루트 10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9번. 29번은 포물선 문제예요. 포물선 정의를 활용을 하는 건데 항상 그렇듯이 정의 활용하는 건 포물선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우선 초점의 F 2,0이겠죠. 이거인 포물선이 있고요. 그 위에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물선 C 위에 점이 있는데 또 이 점을 초점으로 하고 F를 지나는 새로운 포물선을 만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좀 복잡해 보이는 이유가 이제 포물선의 정의를 쓴다는 거는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그 초점까지 거리가 준선까지 거리랑 같다고 식을 세우는 건데 지금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 지금 P랑 R이랑 Q는 여기 Y제곱 플러스 Y제곱은 8X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Q랑 F랑 R은 이제 이 새로운 이 포물선 C가 만드는 이제 위에 있는 거니까 이거의 그 정의를 다 그려줘야 돼요. 다. 그게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 있는 거 먼저 할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거의 준선은 여기겠죠? 이 정도? 그래서 Q가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초점이랑 이어줍시다. 여기 길이랑 같겠죠. 자, 수직. 그 다음에 R도 Y제곱은 8X 포물선 위에 있는 거니까 R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R에서 이 준선까지 거리랑 같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 포물선 C 위에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위에도. 그러니까 이 Q랑 R은 포물선 C 위에도 있고 Y제곱은 8X 위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물선 C에 준선을 잡아주면 이 정도가 될 건데 역시나 여기 길이랑 그러니까 Q는 C 위에 있으니까 초점이랑 여기 길이가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R도 마찬가지죠. 초점까지 거리랑 준선까지 거리가 같겠죠. 이렇게 이어주면 바로 눈에 보여요. 지금 사각형 PRFQ의 둘레 길이가 나와 있는데 이 둘레 길이는 이 빨간색 두 개랑 파란색 두 개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빨간색 길이 같고 파란색 길이 같은지는 몰라요. 아직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같은데 그걸 모른다고 해도 중요하진 않은 게 어차피 여기 빨간색 두 개가 여기 위에 길이로 옮겨지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 C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PQ랑 PR이 여기로 옮겨져요. 지금 여기 두 길이는 같은 거 보이죠? 두 준선까지의 거리니까요. 그래서 이 두 길이를 더하면 18인 거라서 이거 하나가 9, 9입니다. 이렇게. 여기 준선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긴 7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포물선 C의 준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준선이 X는 7이에요. 두 번째. 아직 안 끝났어요. 아까 말했는데 그 P는 당연히 이제 Y제곱은 8X 위에 있는 점을 잡았겠지만 이거는 C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F가 반대로 포물선 C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도 이어줘야 돼요. 이렇게도. 그러니까 Y제곱은 8X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같다고 식을 세워줄 수 있고요. 같다. 자, 또 반대로 F도 포물선 C 위에 있는 점이니까 F랑 이 준선까지 거리도 같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길이가 아까 5였으니까 7에서 2까지잖아요. 이것도 5일 거다. 그럼 여기 좌표는 3인 거예요. P의 좌표는 3인 거예요. 3. 그래서 이거를 3,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루트 24, 2루트 6이겠죠. 이렇게. 따라서 삼각형 OFP의 넓이를 물어봤는데요. OFP가 지금 이거죠.
지금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넓이는 2분의 1. 밑변은 여기 지금 초점의 x좌표예요. 높이는 p의 y좌표, 2루트 6. 따라서 2루트 6이고, 제곱을 해주면 24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0번. 30번도 타원의 정의를 이용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해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앞에서 쌍곡선, 문제 있었죠. 26번인가요? 그 문제처럼, 일단 뭐 모르면 네모라고 두고, 계속 미지수를 잡아서 타원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세워주면, 딱 그 답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일단 B가 이 큰 타원, 이 원 위에 이제 있는 건데, 일단 초점이랑 이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미지수를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BF'을 뭐, 네모라고 해주면, 여기 BF는 더해서, 장축의 길이, 뭐, 이거 A라고 할게요, 여기를. 그래서 이거의 장축의 길이를 2A라고 해주면, 여기는 2A-네모겠죠, 이렇게. 그 BF의 길이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또 타원을 만들어요. 어떤 타원이냐면, 초점을 F랑 A라고 하는 타원을 만드는 건데, 일단 장축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장축은 사실 여기의 길이를 말하는 거라서, 이 길이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C고요. 여기는 아까 이걸 A라고 했으니까 이건 A-C예요. 타원의 이제 경우에는 초점 왼쪽, 오른쪽 초점 오른쪽이 그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여기도 EC일 거고요. 따라서 이 E2의 즉 작은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이거 다 더하는 거. 다 더하면은 A 플러스 3C겠죠? A 플러스 3C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길이를 구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면 되냐면 더해서 A 플러스 3C가 나오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C 플러스 네모가 되겠죠, 이렇게. 그 BA 길이가.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BF'도 지금 처음에 네모라고 잡았고 BA도 방금 마이너스 A 플러스 3C 플러스 네모니까 둘을 빼주면 BF' 마이너스 BA가 나오는데 빼주면 A 마이너스 3C겠죠. 따라서 A와 3C가 5분의 1 AF'. 이건가요, 지금? AF'. 그래서 5분의 1 A 플러스 C 이렇게 정리해주면 A랑 C의 관계식을 얻겠죠? 따라서 A는 4C입니다. 자, 타원 E2의 단축의 길이가 4루트 3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타원 EC의 장축의 길이랑 초점을 찾아야 돼요. 아까 장축은 A 플러스 3C였으니까 장축의 길이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 초점 사이 거리에다가 절반 이거거든요, 이거 지금. 그래서 A마 C에다가 절반. 자, 이게 약간 지금 A-C 제곱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B 제곱이죠? B라는 게 조심해야 될 게, 단축의 길이가 그 4루트 3이니까, B가 4루트 3인 게 아니라, B는 절반, 2루트 3이겠죠? 2루트 3의 제곱. 그래서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A가 4C인 거 알았으니까 이거는 2분의 7C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C의 제곱이죠. 4분의 49에서 4분의 9를 빼는 거니까 4분의 40. 10C 제곱이 10이고 C 제곱이 5분의 6이니까 30 곱하기 C 제곱은 36이 되겠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나오죠. 자, 여기까지 2024학년도 5월 고3 모의고사 기하 선택 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